자, 지난 시간에요. 열도 일할 수 있는 능력 뭐 가지고 있다고? 에너지.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열역학. 됐어. 열 에너지에 대해서 했어요. 자, 열역학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열역학 법칙 몇 가지 있었냐? 세 가지. 열역학 법칙 세 가지 있어. 그 중에 첫 번째가 열역학 제0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이 열역학 제0법칙은요, 선생님은 그냥 열평형 법칙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으면 따라서 반드시 A와 C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로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해서 했는데, 열역학 제1법칙은 선생님이 얘기하기로는 열에너지 보존법칙이야 라고 해서 어떤 물체가요 외부로부터 열을 받습니다. 외부로부터 또는 안에서 열이 이동하든 상관없이 이동하는 열의 양을 뭐라 그래?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열의 양을 뭐라 그러니? 열량. 그쵸? 그래서 이렇게 피스톤 속에 기체가 있으면 외부에서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서 열을 이렇게 가합니다. 열량을 줬다는 얘기겠죠. 그 가했을 때 열량이 100이라고 친다면 그 열량이 들어가 첫 번째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일부 써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부 에너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만약에 60을 썼다면 나머지 40은 없어진 거 아니야. 그 나머지 40은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피스톤을 밀고 나가는 뭐 하는 데 썼어? 일하는 데 쓴 거야 라고 했어. 됐지? 요렇게 돼. 그래서 외부에서 받은 열의 에너지가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일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한 값이 얘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걸 얘기한 게 열역학 제1법칙. 됐어? 그래서 열 에너지조차도 뭐 된다? 보존된다. 그래서 에너지는 반드시 보존된다. 그래서 열량이라는 걸 우리는 화학 시간에는 열량이라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물리에서는 열 에너지라고 해요. 열 에너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일하는 데 쓰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열량, 열 에너지를 우리는 Q는 C 암탑으로도 계산했었다. 그때 비열, 질량, 온도 변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야.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변화량에 비례해.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 에너지 커지는 거라서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야. 온도가 낮아지면 안녕.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 작아져서 내부 에너지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치?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려면 기체의 온도 변화를 보면 되는데, 기체의 온도 변화와 똑같은 값을 갖는 게 있어. 뭐야?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 요만큼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야. 맞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일은요? 라고 했어요. 기체가 일을 한다면 피스톤을 밀고 나가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가 일한 거고요. 부피가 감소하면 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일의 양은 뭘로 보는 거냐면 부피 변화로 보면 돼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한 일은 부피 변화량으로 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값들을 찾아내갈 수 있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로 했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것도 했어. 기체들 안에서의 압력, 부피, 온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이상기체 방정식. 이상기체 방정식은 별게 아니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보일 법칙, 중학교 때 배웠던 샤를 법칙, 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 세 가지를 접목하는 건데요. 보일 법칙은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샤를 법칙은요, 온도분의 부피가, 온도와 부피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있다라는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기체는 종류와 상관없이 기체의 몰수가 기체에 차지하는 부피와
비례한다 라는 식이죠. 이 세 개를 접목해서 만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PV는 뭐였니? nRT였어. 됐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고유한 상수값을 우리가 기체 상수 이렇게 했었죠. 됐어. 자, 그래서 얘네들이 상수의 의미를 갖는다면 결국은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절대 온도와 항상 비례해야 돼 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요, 항상 온도 변화를 통해서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를 볼 건데 그 온도 변화는 바로 압력과 부피의 곱이랑 같은 의미야 라고 얘기했고요. 카르노 순환기관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카르노 순환기관은 이런 식으로 압력과 부피로 그래프를 나타내. 그랬을 때 각각의 위치에서 4개의 점이 변합니다. A점이었던 I가 B로, B가 C로, C가 B로, D가 다시 돌아서 A로 와요. 됐어. 한 바퀴 순환하는 거죠. 이랬을 때 압력이 1, 2, 여기 부피가 1, 2 이렇게 된다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고 C에서 B로 가고 D에서 다시 돌아 A로 오는 상태에서요, 얘네들의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중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온도 변화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 B, C, D, A의 각각의 온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값을 여러분들은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확인하시면 된다. 맞아. 그 중에서 A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얼마냐면 1, B는 얼마냐면 2, C는 4, D는 2, A는 1 이렇게 돼요. 그 중에서 A에서 B로 가면서 온도가 2배 커진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2배 커지면 내부 에너지도 몇 배 커진다? 2배 커진다.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 2배 커졌어요. B에서 C로 갈 때도 온도가 2배 높아졌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2배 커졌어요. 자,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요, 온도가 2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내분의 에너지 거꾸로 2분의 1 감소했어요. D에서 A로 갈 때도 온도가 2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2분의 1로 감소했어요 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2배씩 변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출입만 달라요.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갈 때 내부 에너지가 2배 커졌어. 그 2배 커지기 위해서 흡수한 열을 우리가 가정해 만약에 100이라는 열을 흡수한 거라면 B에서 C로 갈 때도 내부 에너지가 2배 커지기 때문에 흡수하는 열량 똑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는 내부 에너지가 2배만큼 감소한 거기 때문에 100만큼을 방출했다라고 보면 된다. 맞죠? 자, D에서 A로 갈 때도 내부 에너지가 2배만큼 감소하니까 방출하는 열량은 2배 커질 때와 똑같은 열량을 방출한 거다. 됐어?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한일의 양도 판단하셔야 되는데 한일의 양은 부피 변화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자, 그 중에서 보시면 A에서 B로 갈 때 부피 변했니 안 변했니? 안 변했죠. 그러니까 얘는 한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둘을 합한 게 밖에서 흡수한 열량이랑 같다랬으니까 얘는 정확하게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킬 만큼만 열을 흡수한 거야 라고 판단하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했겠죠. 한일의 양은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만큼이 일을 한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한일의 양이 여러분들 보시면 이만큼의 일을 흡수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만큼의 일을 했으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열은 흡수했어야 되는데 100이 아니고 이 둘을 합한 102만큼의 열을 흡수했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도 부피 변화 없습니다. 부피 변화 없으니까 한 일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뭐냐면 내부 에너지 감소한 만큼만 열을 밖으로 방출했구나 라고 판단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갈 때 여러분들 보시면 부피가 거꾸로 줄었습니다. 자, 줄었으니까 일을 했다가 아니고 일을 받았다라고 판단하면 되는데 얼마만큼 일을 받았냐면 1만큼의 일이 줄었어요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럼 결국은 이 순간에 방출해야 되는 열은 101만큼의 열을 방출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서 한 바퀴 돌았는데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면서 전체적인 에너지의 출입 얼마? 다도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1. 됐죠? 자, 내부 에너지의 변화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얼마입니까? 0.
반드시 카르노 순환기관에서 제자리로 돌아올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전체 한 바퀴 돌았을 때 0 나와야 된다. 예외라는 건 없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일의 양 다 더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2인데 이 양은 열의 총량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플러스 1이라는 이 값이 어디에 있다? 바로 이라는 장에서 받은 양을 뺀 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생긴 사이 면적 요만큼이 바로 내가 한 총일의 양이 된다. 알겠습니까? 요런 시스템이야. 이게 연력학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카르노 순환기관을 통해서 한 바퀴 다 돌 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설명을 해봐 드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요. 열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중학교 내용부터 쭉 정리는 저번 주에 해드렸어요. 자, 그거는 혹시 부족하면 영상 다시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풀어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질문 받아볼게요.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대부분 했던 것 같은데. 여긴 질문 없어요?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126, 127. 4번이요. 126, 127에서 4번 질문하셨어요. 그림과 같이 매우 부드럽게 움직이는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에 부피가 V0인 이산기체가 들어있다. 실린더는 온도가 T0인 얼음물에 담겨있고 벽을 통해서 열이 교환되면 물의 양은 기체에 비해서 매우 많다. 자, 그죠? 물리를 해석하기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 변화를 볼 거지만 이러한 기체가 담겨져 있는 밖에 있는 얼음물의 양이 무한히 많대요. 자, 그 얘기를 굳이 왜 했을까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밖에 있는 얼음물의 온도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밖에 있는 얼음물의 온도는 항상 T0로 유지돼. 왜? 이 양이 거의 작기 때문에 얘한테 열을 준다고 해서 온도가 잘 변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온도는 T0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는요. 열평형 때문에 이 안의 온도도 T0였을 거야. 그래서 부피는 V0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과정 1부터 과정 3까지의 과정을 선생님이 예쁘게 이거는 그래프로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로 그려봐 드릴게요. 연력학에서의 그래프는 압력과 부피 그래프로 그리시면 됩니다. 압력과 부피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피스톤을 매우 빠르게 눌러 부피가 반으로 줄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는요. 이때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압력을 P0로 보면 안에 있는 압력도 P0이기 때문에 피스톤 뚜껑이 양쪽에서 누르는 힘, 미는 힘이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네. 사람이 기체의 온도가 T0예요. 네, 왜냐하면 얼음물에 넣었으니까 열평형. 인 상태로 시작했었어야 되겠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과정 1에서는요. 온도가 T0, V0, 압력이 P0인 상태에서 시작했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얘를 대단히 빠른 속도로 훅 눌러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훅 하고 누른다라는 뜻은 그래서 Q는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너네가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니?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방법 요거 두 개. 맞아요.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때 압력 때문에 바뀌는 거냐 온도 때문에 바뀌는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자, 압력 때문에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빠른 속도로 압축해서 부피를 반으로 줄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압력이 커집니다.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가 뭐해지겠습니까? 감소하죠. 네,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때 연력학 생각해 보세요. 자,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바뀌는 경우에는 열의 출입이 순간 없습니다. 단열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됐죠? 열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온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간 단열되어 있어. 근데 부피가 반으로 줄었어. 라고 할 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요. 온도 변화에 비례하는 거고요. 얘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에 비례하는 건데 순간 부피가 반으로 줄입니다. 압력이 커지면서. 됐죠? 네. 자, 그러면 단열된 상태인데 부피가 줄었어요. 한 일은 부피에 비례하는데 부피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을 뭐 했다? 받았다. 마이너스 값이에요. 근데 단열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온도가 뭐 해줘야 됩니까?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피가 감소해서 일 받은 양이 10이면 내부 에너지는 반드시 10만큼 커져요. 그래서 순간 여러분들의 압축을 확 하면 그 안에 온도가 뭐 해줘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기체의 온도가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부피가 V0였다가요. 부피를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부피를 반으로 줄입니다. V0였다가 2분의 1 V0로 바꾸는 순간 온도가 높아져야 된다면 생각해볼래요? 이게 V고 P0였는데 여기에서 부피는 반으로 줄였어요. 근데 요 곱한 값이 커져야죠. 왜? 온도가 커져야 되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압력은 2P0보다 뭐 해줘야 되니? 커져야죠. 이해돼? 이해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때 맨 처음에 온도는 P0,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상태였거든요. V0, P0였거든요. 근데 압력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됐어. 온도가 높아져야 되니까 자 부피가 절반으로 줄면서 압력은 2배보다 커집니다. 이 P0보다 2배보다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어. 네. 또는 이렇게 바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이게 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되겠어? 부피는 줄어요. 대신에 압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뜨거워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과정 1이었고요. 과정 2를 보면요. 과정 2는 피스톤의 위치를 고정시킨 채 실린더 안의 기체가 얼음물의 온도에 이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온도는 T도보다 더 높아졌을 거예요. 온도가 T0보다 높아져요. 부피는 2분의 1 V0가 되고요. 압력은 적어도 2P0보다 커진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한단 말이죠. 이게 과정 2였어요. 이렇게 갈 때가 과정 1이야. 근데 과정 2는 뭐냐면요. 부피를 고정시킨대요. 그래 놓고 온도가 됐어. 대단히 높아졌으니까 시간을 들여서 점점 온도가 낮아 물의 온도와 같아지는 다시 뭐가 될 때까지 T0가 될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야. 됐어. 부피는 2분의 1 V0로 고정시켜 놓고 되겠어. 그러면 서서히 얘가 뜨거워졌다가 자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서 서서히 온도가 낮아지겠죠. 되겠죠? 네, 서서히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서서히 온도가 낮아지려면 꼬매가 실제로 온도가 다시 T0가 돼야 돼요. 그러면 T0가 됐을 때 온도를 나타내는데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요만큼이어야 T0야. 맞아? 자, 온도가 다시 T0가 될 때까지 기다릴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부피는 2분의 1 V0로 고정시켜 놓을 거야. 그러면 압력은 얼마가 돼야 돼? 2P0가 돼야죠. 그래야 T0가 다시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압력이 2P0보다 컸었는데요. 됐죠? 서서히 온도가 낮아지면서 여기에서 압력이 2P0로 내려옵니다. 이게 과정 2예요. 됐죠? 부피는 변화가 없어요. 부피는 고정시켜놨거든요. 되겠냐? 요런 얘기야. 요런 얘기야. 자, 그래서 시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매우 천천히 피스톤을 잡아당겨 다시 처음의 위치까지 올려 처음에 A 상태로 복원시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피스톤을 절반은 부피를 줄였다가 다시 얘를 천천히 올릴 거예요. 됐어. 얘를 천천히 올린다는 얘기는 부피를 뭐하게 한다? 크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피를 크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부피가 커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부피가 다시 V0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됐죠? 네. V0가 될 때까지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피가 커집니다. 일을 한 거죠. 10만큼 했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요.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얘를 그죠? 부피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요. 온도가 같을까요? 온도가 있죠. 매우 천천히 피스톤을 잡아당겨 다시 처음의 위치까지 올려 처음 상태로 복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부피가 2분의 V0였다가 부피를 V로 여기까지 다시 이동시킨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압력은 어떻게 될까? 압력은 지금 현재는 2V0였는데 이게 V0로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그게 관건이겠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요. 얘를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천천히 끌어올려서 이 상태, 처음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정지시킵니다. 라고 하는 거 처음 상태로 돌아오려면 다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부피는 V0로 증가하는 거고요.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P0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T0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정 1, 이게 과정 2, 이게 과정 3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너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번 피스톤을 자, 거기 기억보기 볼게요. 과정 1은 단열된 상태입니까? 라고 했죠. 과정 1에서는요. 열의 출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단열된 상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 3은요 라고 했습니다. 과정 3은 맞지 않나요? 드문 과정 맞죠? 안 들려. 드문 과정 맞지 않나요? 등. 드문 과정 맞죠? 아, 니은이요? 자, 니은은 등원 과정입니까? 라고 하는 등원 과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온도 변화 없어?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똑같니?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압력 부피 곱하면 얼마 됩니까? PV0. 여기 얼마입니까? PV0.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온도가 변하지 않았네? 등원 과정 맞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디귿 보세요. 상태 C에서 기체 압력은 상태 A일 때와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실제로 A일 때는 압력이 P0인데요. C일 때는 2P0죠. 그래서 압력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리을 갈게요. 과정 3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하여 모두 일하는 데 썼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과정 3에서는요. 등원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 없어요. 맞죠? 자, 근데 과정 3과정을 보면 부피가 2분의 1 V0에서 V0로 부피가 뭐이니? 증가. 부피가 증가한 만큼 이 밑에 있는 넓이만큼 일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일을 했다고요. 예를 들어 10만큼 일했어요. 그러면 얘는 밖에서 열을 얼마만큼? 10만큼 뭐 했어야 돼? 흡수했어야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외부에서 흡수한 모든 열이 일하는 데 쓰고요. 내부에는 증가시키는 데 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래, 네,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은 해결했어요. 네. 넘어올까요? 5, 6, 7, 8 질문 1번. 몇 번? 1번. 7번 5번. 자, 5번하고 7번 해봐드릴게요.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 A까지 오는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등원 과정과 등적 과정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D에서 절대 온도가 T일 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 자, 따라가 보죠.
얘네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다. 압력과 부피에 대한 그래프.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게끔 그래프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V, EV, 그 다음에 여기가 P, 그 다음에 여기가 4P,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이 한 바퀴 순환할 때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A에서 시작해서 A까지 돌아오는데요. A, B, C, D, A의 일단 온도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됐어? 온도라는 건 결국은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거든요. 됐죠? 자, 그 중에서 A의 온도에 해당되는 압력과 부피의 곱이 얼마일까요? 4, P, V. 맞습니까? 근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 뭐라고 써 있으니까 거기에 등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B의 온도조차도 얼마여야 된다? 3PV여야 된다. 근데 여기가 2V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겠어요? 2P겠죠.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내려옵니다. C에서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여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대신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등원. 그러니까 두 개 오면 같거든요. 자, D 값은 얼마일까요? PV입니다. 그러면 C도 PV여야 되는데 여기가 2V이기 때문에 이때 압력 얼마입니까? 2분의 1 P죠. 이렇게 유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압력값 다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얘네가 보셔야 되는 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A에서 B로 가면서 온도 변화 없죠? 온도 변화 없다는 건 내부 에너지 변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고요. 여기는 4분의 1로 줄었고요. 여기 변화 없고요. 여기 몇 배 늘어났어요? 4배 늘어났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Q는 델타 U 플러스 W 생각해야죠. A에서 B로 가는 과정, B에서 C로 가는 과정, C에서 D로 가는 과정, D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과정.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얼마? 0인 거죠. 됐어. 대신에 얘는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 일의 양은 적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적분을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일을 했다라는 것만 알아. 그래서 얘가 이제 일을, 그죠? 뭐 얼마만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일을 하는 만큼 열을 뭐 했어야 된다? 흡수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D에서의 온도를 뭐라고 볼 거다? T. 그러면 D에서의 온도를 꼬맹아 T라고 놓는다는 얘기는 PV 값을 T로 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C의 온도도 T, B의 온도는 얼마? 4T, A의 온도도 얼마? 4T. 이렇게 놓고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이렇게 보자 라고 했으니까 그거 볼게요. 자, 그럼 그 중에서 기억 볼게요. B에서의 온도를 4T로 볼 수 있니? 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열의 출입이 없을까요? 라고 했으니까 볼게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는 열의 출입이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있어야죠. 내부 에너지 증가는 없지만 일을 한 만큼 열을 흡수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열을 흡수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열의 출입이 없다라는 거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D급 갈게요.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4분의 1 줄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온도 내부 에너지가 한 100만큼 줄었다고 치자. 그러면서 얘는 등적 구간이니까 일은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열을 100만큼 방출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그래서 네,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습니까? 네. 자, B에서 C로 갈 때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D에서 A로 갈 때 내부 에너지 증가량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4분의 1배, 4배. 출입하는 방향만 다를 뿐 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저한테 물어본 게 8번인가요? 7번인가요? 7번이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은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일정량의 이상 기체의 상태가 A부터 A까지 가는 과정을 따라 변할 때 압력과 온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기존에 봤던 우리의 그래프와 모양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왜 다를까? 이 저거 피부 그래프가 아니라 그렇죠. 압력과 온도.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건요, 압력과 무슨 그래프여야 되냐면 부피 그래프여야 되는데, 지금 책에 나온 건 압력과 무슨 그래프가 나왔니? 온도 그래프가 나왔으니 이걸 빨리 압력과 부피 그래프로 바꿔야지요. 됐죠? 우리가 봤던 형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에서의 온도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예 온도를 준 거예요. 이티제로. 얼마? T제로요? 이티. 2T제로. 오케이. B는 이티제로. 얘도 2T제로. C는 T제로. T제로. D는 T제로. T제로.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온도라는 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인데, 자, 읽어주세요. A의 압력 얼마입니까? 이티제로. 2P0예요. 자, 그러면 이때 저는요, 부피를 얼마로 볼 거냐면 V0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P0, V0를 이 T0로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맞죠? 네. 그러면 B도 똑같이 2P0니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2P0, V0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B에서의 압력 얼마입니까? T제로요. P0입니까? 네, 그렇다면 부피는 얼마입니까? 2V 이렇게 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에서의 됐죠? 압력 얼마입니까? 안 나와요. C에서의 압력 안 나왔으니까 네, D에서의 압력은 얼마입니까? T제로. P0입니까? 자, 온도가 절반이어야 되니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도 절반이어야죠. P0, V0. 그러면 압력 V0로 해야죠. 됐죠? 그래서 안 나온 거 찾아야 됩니다. C에서의 부피는 있습니까? 부피 없어. 부피 안 나왔어. 부피도 없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에서요, 뭐가 나와 있냐면, 그럼 C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B에서 C로 가는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등적.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등적이라는 건 부피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분이 제로예요. 맞냐? 자, 그렇다면 얘가 P0, V0가 나와야 되니까 압력은 얼마? 2분의 1 P0. 요거예요. 요걸 그대로 저기다 갖다 그리시면 돼요. 되겠어? 자, 갖다가 그려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압력은요, 3개가 있어야 돼요. 2분의 1 P0, 2분의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부피는 V0와 2분의 0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라는 점은 여기 써야 되네요. B라는 점은 여기 써야 되네요. C는 2분의 1 C D는요 P0, V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자, 그래서 A에서 A까지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중에서 기억보기 볼게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방출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온도는 변화가 없으니 내부에는 0입니다. 그쵸? 자, 대신에 A에서 B로 갈 때 부피는 증가했어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일을 했겠죠. 얼마 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10했다라고 친다면 실제로 외부로부터는 10만큼의 열을 뭐 했어야 된다? 흡수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때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갈게요.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은요. 네, B에서 C로 갈 때 온도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내부 에너지 2분의 1 감소. 됐어. 이거는 D에서 A로 갈 때 내부 에너지 몇 배 증가? 2배 증가. 양은 똑같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기체의 부피는 C에서가 A에서의 몇 배? 2배. 맞죠?
알겠죠?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형태로만 바꿔놓으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 하겠어? 네. 자, 그러면서 우리 그때 뒤에 있는 130페이지 열역학 제2법칙 했니 안 했니? 안 했습니까? 네. 자, 요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열역학 제1법칙 열에너지 보존된다 라고 하는 거 했다면 열역학 제2법칙이자 마지막 법칙 이거 무슨 얘기야? 라고 하는 거 해보자.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네? 안 어려워. 어려운 문제를 내본 적이 없구만. 자, 열역학 제1법칙은요. 사실은 화학을 했던 사람들 화학 시간에 엔트로피 어전식으로 이거 배웠나? 아니요. 아직은 안 했습니까? 네, 이 부분은 화학에서도 나오는 단어라서 물리든 화학이든 한쪽에서 잘 들어보시면 다른 쪽에서 설명할 때 조금 편안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열역학 제2법칙은요. 열 에너지 이동 법칙이고요. 그걸 화학에서는 엔트로피 그래서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 열역학 제2법칙을 그냥 선생님은 이런 단어가 없는데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열, 이동, 법칙이에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켜. 그럼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 그렇죠. 열은 항상 이렇게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시킨다고 치면 한쪽은 80도의 뜨거운 물이고 한쪽은 20도의 차가운 물이면 열은 항상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가죠. 네. 자, 거꾸로 가는 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은요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지 거꾸로 가는 일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 이걸 설명한 게 열역학 제2법칙이야. 그래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양방향 이동이 아니야? 화학 시간에 예를 들어 보시면요. 화학 시간에는 뭘 배우냐면요. 두 개의 수소 기체와 하나의 산소 기체가 결합해서 두 개의 물방울 됐어요. 배운 적 있죠? 네. 이런 거 하죠? 네. 자, 그랬을 때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물질이 변해서 오른쪽에 있는 물질이 된 거거든요.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물질을 뭐라 그러냐면 화학 시간에 반응 물질, 오른쪽에 있는 물질을 뭐라 그러냐면 생성 물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반응 물질이 변해서 생성 물질이 되는 반응을 우리는 화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정반응이래요. 됐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이 막 만들어질 때요. 그 물 중에 일부가 다시 반응 물질로 분해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됐어? 뭐라 그럴까? 아마 무슨 일이야? 오늘 왜 그래? 너 독감이랑 이런 거 아니야? 연락? 약 먹었어? 여기 좀 있는 거 같아. 일단 집에 갈 때 병원 좀 들려. 많이 힘들면 얘기해. 선생님 감기약 있어? 좀 이따 줄게. 자,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바뀌는 반응이 됐어? 원래 반응이죠. 네. 그 반응을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하는데요. 거꾸로 생성 물질들이 너무 많아지면 생성 물질들이 반응 물질로 분해되는 일도 같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생성 물질이 반응 물질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걸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됐어? 자,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럼 선생님, 생성 물질이 반응 물질로 바뀌는 일들이 매번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역반응은 모든 반응에서 다 일어납니까? 아니요. 역반응이 가능한 화학 반응이 있겠죠. 역반응이 가능한 아이들을 우리가 역반응이 가능하다. 이걸 뭐라 합니까? 가역 반응. 근데 정반응은 일어나지만 역반응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아이도 존재합니다. 그건 뭐라 그래?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아. 알겠어? 이걸 뭐라 합니까?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전체 우주에서 가역 반응이 더 많습니까? 비가역 반응이 더 많습니까? 비가역보다요. 비가역 반응이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요. 사람은 태어나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됐어. 네, 늙은이로 바뀔 수는 있죠. 네. 근데 늙은이가 어린아이로 퇴출할 수 있니? 너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는 건 비가역 반응입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있다면 전 돌아갑니다. 언제로 돌아갈까요? 전 초사로 갈 겁니다. 초사로 이 지식을 가지고 가면 천재죠. 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 형태의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이 먹는 게 그렇고요.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물질이 타는 거. 연소 반응이 돼요. 됐어. 나무를 태우면요. 나무가 타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죠. 그러면 물과 이산화탄소를 모으면 다시 나무가 되나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형태가 그래요. 됐어. 실제로 비가역 형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화학의 몇몇 반응들은 가역의 형태를 배우는 거죠. 화학 시간에 배우는 게 가역의 형태이기 때문에 가역 반응이 많을 거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뿐이죠. 실제로 우주 전체로 보면 비가역 형태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 중에서 비가역 형태를 띠는 대표적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열의 흐름입니다. 됐어. 열의 흐름이 비가역입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갈 수 있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 거꾸로 가는 형태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물질이 어떤 가만 놔두면 외부에서 자극을 주지 않고 가만 놔뒀을 때 물질이 스스로 변해가려는 방향이 있어. 사람들은 늙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네, 시간이 지나면 물질이 자연스럽게 변해가려는 이 정반응의 반응은 그래서 도대체 어딜까? 왜 이쪽을 향해 갈까? 이겁니다. 됐죠? 모든 만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거든요. 그럼 어느 쪽인가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외부에서 자극을 주지 않으면 다 그쪽 방향을 향해 가. 그럼 그 방향의 정체는 뭐야?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물질들이 외부에서 자극을 주지 않을 때 스스로 변하려는 이 정반응의 방향은 바로 뭡니까? 실제로 물질들이 모여지는 방향, 질서, 해질 방향이 바로 물질들이 가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모두 다 반별로 한 줄로 서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종례를 한다고 치자. 그럼 맨 처음에는 한 줄로 예쁘게 서겠지?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줄이 됐어. 막 흐트러지죠? 이게 여러분들을 실제로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겁니다. 모든 물질들은 무질서해지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물질들은 스스로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변하려고 한다. 그 무질서해지는 방향이 바로 정반응의 방향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물체들의 무질서도는 증가하겠죠. 이 무질서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냥 멋진 말로 얘기해서 엔트로피죠. 그냥 무질서해졌어 라는 뜻입니다. 됐어?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해지려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뭐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물질은 변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해야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의 전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네. 그러면 그 무질서해진다는 거의 결론은 뭐야? 서로 다른 두 물질이 같아지려는 경향성이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으려는 경향성을 가져. 그래서 손바닥을 칠판에 대면 됐어? 처음에는 아 차가워 라고 느낍니다. 왜? 열이 뜨거운 내 손바닥에서 차가운 칠판 쪽으로 뭐하니까? 이동하니까. 그래서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까지 열이 이동하죠? 그 같아진 순간이 가장 두 물체의 합의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순간이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시키면 80도의 물체는 열을 잃고요. 20도의 물체는 열을 받아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이 순간 구별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안 되죠. 이때가 가장 무질서해진 순간입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만물은 모두 다 같아지려고 해. 그러니까 엄마들이 친구 사귈 때 됐어? 구별해서 사겨 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친구들은 닮아갑니다. 생긴 것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애들하고 친해져야 돼. 맞아 씨. 친구들끼리 사진 찍잖아? 다 비슷해. 알겠냐? 잘생긴 애들끼리
어울리냐? 예쁜 애들도 예쁜 애들끼리 놀거든요. 그냥 예쁜 애들만 끼워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놀다 보면 예뻐져요. 맞아! 그래서 친구도 잘 사겨.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아지려는 경향성을 가져요. 사실은 친구들끼리 성향이 비슷해집니다. 관심도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잘 사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이요, 나쁜 것들을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사귀다 보면 네가 아무리 자제하려도 그런 기회들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유혹에 빠질 수 있고요.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사귀면 공부할 수 있는 정보들, 기회들을 많이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가려 사겨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다 하이스트에 있는 아이들과 사귀면 돼. 그러지 않겠어?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같아지려는 경향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혹시 열이 거꾸로 가면 안 같아져요? 거꾸로 가면 없다고 하시죠. 거꾸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되게 특이한 일이 발생해요. 실제로 서로 다른 기분질 중에 하나는 90도고 하나는 됐어. 네, 몇 도라고 칠까? 1도라고 칠까? 그럼 열이 거꾸로 간다고 치자. 이렇게 가. 얘는 100도가 되고 얘는 몇 도가 되니? 0도. 이물은 멀고 이물은 끌어. 신기하죠? 됐어.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되면 점점 둘이 구분이 뚜렷해지죠. 됐어. 네, 이럴 수 있다. 서로 접촉해오는 물질들이 그래서 서로 달라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무질소도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항상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려는 경향성을 갖는 게 무질서도를 높이려고 스스로 노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그러면 이렇게 열이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려는 경향성을 이용해 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경향성을 이용한 도구가, 그러면 열은요 무조건 한쪽을 뜨겁게 만들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스스로 찾아가. 알겠어? 네. 그래서 한쪽은 뜨겁게 한쪽은 차갑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뜨거운 곳이야. 고온도. 왜? 여기다 열을 집어넣으니까 Q1. 됐어? 자, 그때 여기에 온도가 뜨거워서 T1. 됐어? 그러면 여기는 열을 주지 않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는 차가운 부분이야. 저온도. 그럼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실제로 여기에 주입한 열이 이쪽을 향해서 가요. 다른 쪽을 헤매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항상 열은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저절로 이동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경향성을 통해서 여기다가 열만 주면 열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해 갈 거니 가는 열 중에 일부를 뽑아서 나 뭐 하겠다? 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네. 자, 그러니 내가 만약에 열을 100 줬어. 근데 100 줬는데 그 중에서 40만큼을 가는 열을 뽑아서 일했어. 그럼 나머지 똥으로 흘러간 게 얼마라는 얘기야? 60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열은 반드시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뽑아서 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열의 일부를 일하는 데 쓰게끔 만든 이 장치를 우리 뭐라 그러니? 왜 뭐라 그러니? 열기관.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니? 엔진. 알아듣는 게 한국말이잖아, 이 새끼야. 엔진은 알아듣잖아. 열기관은 못 알아듣잖아. 한국말은 엔진. 됐어? 외래어는 뭐? 열기관. 알겠습니까?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엔진의 열 효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열 효율, 내가 준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하는데 썼냐라는 겁니다. 내가 준 열은 100입니다. 그 중에서 40만큼 일하는데 썼으니까 100 중에서 40만큼 일하는데 썼네. 얘는 열 효율 얼마? 0.4. 맞습니까? 이 엔진의 열 효율은 0.4고요. 곱하기 100 하시면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40%. 우리는 곱하기 100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열 효율을 어떻게 구했어요? 내가 준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했냐. 이거죠. 이걸 다시 쓰면 내가 준 열에서 일한 양은요, 내가 준 열에서 똥으로 나가는 열을 빼면 되겠죠. Q1에서 Q2를 빼면 되고요. 산수했냐? 자, 이거 계산. 보여? 얼마냐? 1 마이너스 Q1분의 Q2. 그러니까 이 값이 작아져야 열 효율이 커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과학자가 되려면, 선생님이 이제 영재고 과고 애들 수업하니까 과학자가 되려면요, 우리는 새로운 신재생의 에너지 개발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지금 쓰고 있는 그 물질들의 열 효율을 뭐하는 거? 높이는 게 중요해요. 밖으로 새나가는 열이 더럽게 많거든요. 실제로 그 유명한 벤치라는 자동차,
그래서 BMW 뭐 이런 자동차들 있잖아. 그래서 도요타 이런 자동차들. 그런 자동차들이 잘 팔리는 이유가 연료율이 높대요. 그래서 그럼 걔네들의 연료율은 대충 얼마일까? 몇 퍼센트? 얼마일 것 같아요? 80. 얼마일 것 같아요? 80, 9 0.9 0.9 뭐 이렇게 될 것 같죠? 아닙니다. 4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누군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겠어? 하나님이 만든 네 몸. 네 몸의 열효율 얼마니? 되게 낮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1학년 화학 아니 뭐죠? 생물 시간에 배워요.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음식을 먹은 것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내 몸에 저장하는 게 몇 프로일까요? 40%밖에 안 됩니다. 내 몸의 열 효율도 40%야. 그 뛰어난 하나님도 40%의 열 효율밖에 못 만들어. 그럼 100%의 열 효율을 갖는 기계를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게 결론입니다. 열 효율을 1인 열 효율을 갖는 기계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열이 흐르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열 효율을 구하는 건 실제로 그 물질이 사용하는 그래서 열의 값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도요타나 벤츠에 설명하는 열 효율은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걔는 최대 열 효율.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열 효율은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 최대 열 효율은 마찰이 없다면 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상의 열 효율이야.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T1에서 그래서 1 빼기 T1분의 T2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온도가 T1, 여기에 온도가 T2. 알겠습니까? 1 빼기 T1분의 T2 하면 최대 열 효율이 나옵니다. 이 기계에 마찰이 없을 때 가정한 열 효율. 이게 바로 모 도요타나 벤츠가 얘기하는 40%입니다. 그럼 실제로 걔네들의 실제 열 효율은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냐?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런데도 높다고 그런데도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10,000원어치 기름을 넣잖아요. 그 중에서 앞으로 가는 데 쓰는 거 4,00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써봤자 4,000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버리는 거예요. 허공에다 버리는 겁니다. 허공에다가 6,000원을 버리는 겁니다. 아마 추운 거야, 더운 거야? 추워요. 어? 괜찮은 거야? 저는 추워요. 요즘에 열감기가 더럽게 많아. 그래서 지금 과고반, 영재반 언니 오빠들 맨날 결석하는데 독감 걸리네. 요즘에 코로나 거의 없더라고요. 독감 걸리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놀지 말고 학원에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면 감기 안 걸립니다. 아, 너 어디 가서 놀았어? 그저께 학교에서 우리랑 체육대회 했지. 아니 그거 비슷한 학원에 와서 공부하시면 감기 안 걸립니다. 냉방병도 이상할까요? 뭐? 냉방병 냉방병 여름에는 파카 입고 다니시면 돼요. 우리 그냥 학교는. 너무 추워. 겨울에는 반팔 입고 다니시면 너무 돼요. 추워요. 네. 자, 그래서 열효율 이렇게 된다. 알겠습니까? 열을 구하는 방법.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최대 열 효율은 이 Q1, Q2 자리에 T1, T2 넣으시면 최대 열 효율이라고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몇몇 개의 문제만 잠깐만 푸시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시험을 볼 건데 이러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보면 자, 내가 향수를 뿌렸어요. 자, 선생님이 향수를 뿌리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향수 냄새 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네. 실제로요, 모든 물질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스스로 퍼져나가려면 뭐가 있죠? 확산. 그 확산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알겠어? 잉크를 물에다 떨어뜨렸을 때 시간이 지나면 물 전체가 잉크로 물드는 이유도 확산. 됐어? 무질서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 요렇게 칸을 반으로 잘랐어요. 자, 그래서 한쪽에만 기체를 바글바글 놓고요. 여기는 어떤 기체도 존재하지 않게끔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가 여기에 구멍을 뚫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네, 여기 100개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체가 하나씩 건너가겠죠. 자,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 몇 개? 50개 50개. 여기 몇 개? 50개 50개. 반드시? 평형 반드시 그럴까요? 혹시 49개, 51개일 수 없어요? 있어요. 살짝 애매하게 혹시 99개 1개일 수 없어요? 없죠. 있어요. 네. 40개, 60개일 수도 있고요. 됐어? 52개, 48개일 수도 있어. 근데 왜 맨날 50개, 50개라고 해야 돼요? 52개, 48개라고 하면 틀렸다는 거잖아요. 틀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50개, 50개라고 써야만 맞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요? 실제로 저 상태 존재한다며. 네. 우리는 확률적으로 보는 거죠. 확률 중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확률이 제일 높을까? 50. 네, 이게 제일 높아요. 됐어? 그래서 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상태가 아니고 이 상태로 존재하는 순간도 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존재하는 순간보단 이 상태로 존재하는 순간이 훨씬 더 뭐하다? 많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상태로 존재해 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 그 확률적으로 많은 확률을 차지하는 아이를 우리가 엔트로피가 가장 큰 상태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크다는 얘기는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상태를 엔트로피가 크다라고 하니까 이게 50, 50 퍼져 있을 때가 가장 무질서의 때보다 엔트로피가 크다. 그래서 그 상태로 가려고 기체들은 계속 움직인다. 알겠습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140페이지 됐어? 네, 141페이지 이게 다예요. 자, 140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네, 자, 6번까지 하시면 돼요. 140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만 해볼게요. 선생님 네. 네. 많이 줄어? 이거 어떻게 해? 내 목을 입어야 되겠네. 그냥 에어컨을 안 쓰면 안 돼요? 답답해서 사람들마다 체온이 달라. 저 너무 추워요.
시간 못 알은 사람. 어, 네. 됐잖아요. 아? 됐잖아요. 네. 답안지 가져오셨죠? 답안지 가져오신 분들 채점 합시다. 답안지 없는 사람 손 드세요. 볼게요. 알았어? 집중하시고요. 해볼까요? 그러면은 T1, T2는 절대 온도로 네, 비교하셔야 돼요. 했죠. 절대로 바꿔야 된다고요? 네. 라지 T로 써져 있는 건 다 절대 온도입니다. 아, 절대 온도 잘못 생각해가지고 틀렸어요. 섭씨 온도 더하기 273. 아, 그래서 27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도가 많이 나오는 그 300켈빈이기 때문이죠. 373도라고 저거 앞에 나왔는데 그렇게 이상한 난 처음부터 결정해서 쓰면 좋았을 텐데. 싫어. 네? 너네들이 연습하길 바라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막 편안하게 그거 주면 말- 아니 그거 말고 실생활에서. 아 실생활에서 절대 온도? 절대 온도를 쓰라고? 네. 300도나 되는 좋은 날씨. 300켈빈이나 되는 더운 날씨. 300켈빈이나 되는 좋은 날씨. 추운 거 아니에요? 겁나 추운. 자, 추운 건 아니구나. 20몇 도구나. 27도니까 적절한 거 같은데. 자, 진 않을 거. 아 샤프 또 왜 이래? 해볼게. 채점이 다 됐습니까? kelvin이나 되는 추운데. 자,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제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6번. 6번 문제요. 6번 문제는요. 이제 한 번만 보면 뭔지 이제 보여. 처음이니까 내용만 듣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중학교 과정에서나 고등학교 과정은 내용 듣는다고 해서 문제를 막바로 풀 수 있는 유형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림은 이상기체에 의해서 작동하는 열기관의 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B에서 C, D에서 A는 단열된 과정이고 이 열기관의 밑줄쳐 열 효율이 0.1에 자, 열 효율이 0.1란 얘기는 준열 중에서 됐어? 네, 정확하게 5분의 1만 일하는 데 썼다는 얘기야. 네. 맞아. 네. 자, 근데 얘가 한 일이 얼마라고요? 안 나왔죠? 네. 거짓말. 나왔죠? 그래프 내고 얘가 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체 내부에 돼서 이 순환 경로에서 내부의 면적이야. 면적 얼마야? W. 이게 바로 한 일이죠. 그거야. 됐어? 그래서 이 열기관에서 한 일의 양을 거기에서 소심하게 준 거야. W만큼 일했어. 그럼 꼬맹아, 얘 열 효율이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준 열은 얼마일까? 몇 W? 5W. 맞아. 네. 5W의 열을 줬는데 그 중에서 W만큼 일했으니까 열 효율이 0.1. 이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 똑바로 나간 거 얼마? 3W. 얼마? 3W. 이 얘기잖아. 되겠어? 이렇게 가라고. 그러니까 열 효율이 0.2라는 걸 중에 그 통해서 한 일보다 준열이 5배 많아야 돼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외부에서 흡수한 열량이 5W고요.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꼬매가 거기에는 BC 그 다음에 DA는 단열이니까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됐죠? 그 중에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이고요. 거꾸로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온도가 낮아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는 무질서해지는 경우, 다시 말해서 기체가 무질서해진다는 얘기는 운동 속도가 뭐해지는 거? 활발해지는 거니까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에요. 같은 말이야. 알겠어? 이렇게 가면 돼. 되겠죠? 10분만 끌었다가 테스트 보도록 할게요. 네, 10분만 쉬었다가 테스트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오늘 네 상대성